톰의 아내는 아마 아이를 가질 수 없을 테니 나이 많은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내가 40세에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한 회사에서 내 상사 스미스가 나에게 한 말이다. 나는 분노에 떨며 진술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자신의 실수가 더 심각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고 회사 창립 기념일 파티에서 그와 그의 아내가 나와 내 아내를 모욕했습니다. 아, 이게 톰의 어머니인가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CEO가 다가와서 그의 아내가 아니라 그의 엄마인 줄 알았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뛰어다닙니다.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40세의 톰입니다. 저는 의료장비 서비스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업계의 주요 기업입니다. 저는 작년에 중견자로 입사했습니다. 채용해서 올해 첫 해입니다. 여기서 오랫동안 근무하기로 결정하고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나 전직 횟수에 관계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만 부서장에 대해서는 스미스라는 이름은 달랐어요. 엔지니어링 경험이 있는데도 당신 나이에 이직을 했음에도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군요. 전 직장에서 큰 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도 곧 떠날 계획이신 건가요? 그렇게 생각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나 봐요. 40세에 입사해서 20대 후반까지 다른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작년에 39살이 될 때까지 외국에서 지냈어요. 처음에는 결혼 후 언니가 살던 독일로 워크홀리데이를 갔었어요. 약 10년 동안 나는 중동의 아프리카와 같은 여러 곳에서 살았으며 국경 없는 의사회와 함께 일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제가 맡은 역할은 구호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를 조달하고 관리하는 물류 전문가였습니다. 환자를 위한 여행 경로 처음 독일에 갔을 때 나는 의사와 함께 일하는 비의료 직원이었습니다. 단지 1년의 워킹홀리데이였습니다. 젊으면서도 세상을 조금이라도 보고 싶은 가벼운 마음으로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미국에서 5년 넘게 같은 회사에서 평생을 보낼 수는 없었는데 그 첫 해외 경험은 생각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유연한 미국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솔직하고 시간을 잘 준수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성적이지만 제가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고립감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미국 문화와 다른 환경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 모든 능력을 사용하여 하루하루를 살아보니 즐거웠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일찍 해외에서 내 여동생처럼 그녀는 대학을 위해 독일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결혼했다고 나에게 말했다. 탐 당신은 나처럼 미국에서 편하게 지내는 것보다 해외에서 사는 것이 더 살아있다. 워킹 홀리데이 후에 다시 돌아오는 게 어때? 저도 같은 마음이 들어서 무사히 1년을 보내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독일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중 제 미래를 결정짓는 직업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채용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국경 직원이 없으면 전 세계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곳을 여행하며 그곳에 살면서 사람들을 돕는 직업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분쟁, 자연재해 및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데 전념하는 직업입니다. 전기 기술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의료 장비 서비스 엔지니어 각각의 직업에 대한 실무 경험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엔지니어로서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원서를 작성하고 면접에서 바로 지원했습니다. 동기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헬스케어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영어 실력을 활용하고 싶다. 체력과 정신력 모두 남을 위해 다스린다. 열정적으로 말을 하고 합격한 후 파견 사원으로 등록하고 국내 연수에 참여했다. 해외 연수까지 반년 이상이 걸렸다. 그래서 나는 그 기간 동안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다. 첫 번째 파견은 중동과 아프리카였다. 내가 파견된 마을은 전염병 백신이 부족했고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중병에 걸렸다. 미국에서는 의료팀의 임무가 타운센터의 모든 어린이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백신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백신을 운반하는 운송업자와 운전자는 그 마을에서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도로 상황이 열악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뙤약볕 아래 백신의 온도 드디어 무사히 도착한 백신이 망가졌다. 마을의 전원이 끊기면서 운전자들과의 상호작용도 ALS도 어려웠다. 영어로 모든 것이 소통되지 않아 오해와 때로는 다툼도 있었지만 마침내 임무 완수 행복감으로 가득 찼음. 함께 일했던 의사들과 현지인, 환자들과 느낀 일체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취감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거의 30세가 되었고 이 일을 본업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예전 회사나 미국으로 돌아가서 저는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종합물류 전문가로서도 성장했습니다. 파견 직원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 리더로서 위험도 많았고 제 자신도 중병에 걸리기까지 했습니다. 나의 진정한 소명은 독신이고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고귀한 의료 임무를 수행하고 이렇게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한 여성을 만났고 운 좋게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잔이고 그녀는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같은 팀에서 함께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순간 서로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나에게 호감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10살 위입니다. 그녀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49세, 나보다 10살 위, 39세 나는 수잔이 나보다 이 일에 더 오래 종사했기 때문에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녀가 알아야 한다는 그녀의 말에 대해 항상 약간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해외에서는 페이지 공백이 있고 여자가 나이가 많은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나이 차이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존경받는 의사일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사랑받는 파트너입니다.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 수잔 내가 내 의사를 거듭 분명히 말했지만 그녀는 동의하지 않아서 나이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 의료진이 분쟁 지역의 병원에서 긴급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위험에 처해 출산을 기다리는 임산부를 다른 지역으로 안전하게 이송해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른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한 후 이송에 필요한 충분한 연료를 확보하느라 바빴습니다. 현지 직원이 나에게 말한 새로운 장소에 그녀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잔은 원래 병원에 머물렀는데 병원이 분쟁에 휘말릴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다. 나는 자전거를 타고 수십 킬로를 타고 다시 원래 병원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녀가 조금 겁을 주려고 애쓰는 것을 발견했다. 아이들은 웃습니다. 그들은 곧 태어날 아기들의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인원만 수송할 수 있었고 많은 형제 자매가 있는 아이들은 위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머물렀을 경우 이 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머물렀습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그녀는 곤란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나에겐 어렸을 때 누나가 있었다. 나는 몸이 약해서 언니보다 부모님이 나에게 더 관심을 주셨다. 당연히 외로웠을 거라 생각했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그들을 돕는 것은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은 엄마와 형제자매와 헤어져 있기 때문에 의사 면허증을 받고 나서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미국 집을 떠났습니다. 건강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시작하시길 바랐습니다. 언니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오랜만에 돌아왔지만 잘 지내고 있길 바라요. 이 말을 들으며 언니의 놀라운 성격 뒤에 있는 그녀의 강한 자기 희생 정신이 동생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이유를 이해했다고 느꼈습니다. 언니는 자신이 행복을 얻지 못하면 언니보다 더 행복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나는 종합물류 전문가로서 다음날 그녀에게 줄 것입니다. 예산을 확정하고 남은 운송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아이들을 새 병원으로 보내줬어요. 남은 아이들을 위해 더 이상 걱정 없이 수잔이 그곳 새 병원으로 이사했어요. 너무 많은 희생에 대한 보답으로 다시 한번 그녀에게 프러포즈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마침내 당신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기로 했어요. 그녀의 눈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는 화려한 결혼식이나 파티를 하지 않고
대신 불우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축하했고 그 후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나는 이를 위해 혼자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인터넷이 없는 지역에서 같은 장소에 자주 머물렀기 때문에 연결 상태를 유지하고 그녀가 필요할 때마다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전이 회사에서 저에게 소개한 대로 엔지니어로 다시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긍정적인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주요 의료 장비 제조업체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담 부서가 있더라도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제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제가 즉각적인 자산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작년에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동료 및 상사와 점차 좋은 관계를 구축했지만 상사 스미스 탐과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결혼한 이후로 아내와 떨어져 살고 있습니까? 로맨스 사기 부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경 없는 의사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회사의 친척이 임원으로 있는 것 같고 말하기 싫지만 그는 인물에 가깝고 관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서 다른 직원들보다 항상 덜 바쁘기 때문에 내 사생활에 대해 짜증날 정도로 궁금해한다. 사기가 아니라 진짜 결혼이다.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지만 그는 늘 대화를 길게 하려고 한다. 당신의 아내는 당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어머니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의사입니다. 그녀가 왜 당신 같은 사람을 선택했는지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있습니다. 내 대답에 감동하고 떠났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고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쌓인 서류 작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옆 책상에 에머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탐은 그의 아내가 정말 어리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그는 약 50세이고 그녀는 약 30세입니다. 다른 여자 아저씨라고 부르며 뭔데 젊음에 집착하는 23살 젊은 아줌마인데 저랑 회사 뒷담화 자주 나누는군요. 그 사람한테도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던데 얼굴을 찡그려내요. 나이 많은 분들인 것 같아요. 위대할 수도 있지만 그와 같은 사람은 소름 끼칠 뿐입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위해 할 것입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이 중요합니다. 수전이 몇 살인지 상관없이 나는 그녀의 관점에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나는 어젯밤에 그녀를 사랑합니다. 수전이 나에게 보냈습니다. 유쾌해 보이는 사진. 현재 중동 난민 캠프에서 미쉬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사진 속 마른 체격에도 불구하고 현지 아이들에 둘러싸여 웃고 있는 사진. 아이들 하나하나의 눈빛이 활력으로 빛났다. 그녀의 노력이 성공했다는 신호.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 아이들의 엄마처럼 나는 내 아이가 없어도 함께 일하는 아이들에게 나를 두 번째 엄마라고 생각한다고 한 번 기억했다. 나는 마치 세상에 아이들이 있는 것 같다. 사진 한 번 더 보려고 에미를 다시 열었는데 정말 멋진 사람이네요. 미안. 엠마의 미안한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 죄송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니 난 그냥 저 사진이 내 아내 나야. 미안해요. 그녀가 내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오줌을 눌렀는데 문제 없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제 아내가 직장에서 내 컴퓨터로 개인 이메일을 여는 건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한 지 1년이 지났고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외로워요. 와이프는 미소가 너무 멋지네요. 자연스럽고 아름다워요. 무엇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예요. 엠마가 오랫동안 사진을 본 수잔을 보고 칭찬을 했을 때 진심으로 기뻤어요. 일하러 돌아가라고 말하고 컴퓨터를 닫은 동안 나는 일이다. 무슨 일이 생기면 수잔을 돕기 위해 미국에서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며칠 후 미국에 도착했을 때 마음을 바꾸고 일에 집중했다. 사무실 내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 젊은 엄마와 어린아이의 사진이었는데 궁금해서 낯선 사람이었어. 스미스가 달려왔어. 좋은 아침이야. 톰, 그 사진은 내 아내와 아이의 사진 잘 나온 것 같아서 하기로 했어. 부서 사람들한테 복사해서 저 소문대로 이 사람 아내야. 나이차가 많이 나는 부부 아내도 꽤 예쁘고 아이도 귀엽네. 입으로 말할 순 없지만 그 사람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어. 물론 제 아내는 전 모델이었습니다.
이것을 책상 위에 자유롭게 걸어두세요. 아내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면 자녀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많은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실례합니다. 스미스 씨, 제발 가져가실 수 있나요? 방금 한 말에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지 뭐 이상한 말 한 적 없는데 내 아내는 가임기가 아니니까 더 어린 아내와 결혼하는 게 나았을 텐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례한 상사를 때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아이 없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때 에마어 스미스의 에미는 직장 내 왕따, 성희롱 및 정서적 학대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녀를 봤더니 그녀도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잠깐,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괴롭힘 그런 비난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친척이 고위 경영진에 있다는 걸 너희 둘 다 이해하고 아직도 이렇게 말대꾸하는 거야? 나는 직장을 잃을까 봐 걱정했지만 그 말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엠마는 과감하게 대답했다. 내가 전근이나 강등되더라도 상관없다. 하지만 그와 그의 아내에 대해 무례한 말을 한 것은 사과한다. 나는 그녀의 용기에 놀랐고 이후에도 스미스의 무지에 놀랐다. 엠마가 결혼하면 아이는 있어야 한다고 했던 강한 말 맞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다고 잘못 말한 게 아니네요. 사과할 것도 없군요. 사진 돌려주세요. 아, 정말 끔찍한 아침이군요. 우리가 찍은 사진을 찍고 가버렸어요. 나는 거듭해서 사과하고 에머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화를 냈어야 했지만 여전히 분노하여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가 나를 위해 일어선 것에 감사했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스미스는 노골적으로 에머를 무시했고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업무에 지장은 없었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갑자기 내 책상에 오더니 이상하게 웃더군요. 다음 달쯤 톰이 기념일 파티에 말했다. 이제 배우자가 있는 직원들이 파트너와 함께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같아요. 회사 뉴스레터에서 기념일 파티에 관한 내용을 보고 부부가 함께 참석하는 것이 보통인 줄 알았는데 수자는 아마 참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 아내는 일이 너무 바빠서 참석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가 비웃으며 정말 모든 직원이 승진을 열망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오려고 준비 중이니까 관심이 없으면 괜찮지만 확실히 이유를 보여줄 수 없다는 건 이유가 아니죠. 분노가 다시 솟아오르는 걸 느꼈지만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다시 걸어갔습니다. 책상에서 흥얼거리고 있는 그의 말은 잊어버리세요. 당신 아내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에머가 나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그녀가 옳았다고 동의했지만 그날 밤 나는 수전으로부터 그녀가 2주 후에 잠시 동안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받았습니다. 현재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방문하세요. 다음 파견까지는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조이를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드디어 그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를 위해 여기에 자리를 마련해 두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미국으로 돌아가면 어디로 갈지, 뭘 먹을지 전화도 했고 꼭 같이 가겠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기념일 파티도 알려졌고 이런 기회가 생겨서 너무 기쁘다. 2주 뒤에 함께 참석하기로 했고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날이 왔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서 말하자면 결혼하고 처음으로 함께한 날입니다. 우리의 신혼생활은 로지였습니다. 파티가 왔을 때 수자는 빌려준 고급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잘 어울렸지만 아프리카에서 죄로 화상을 입은 후 머리와 피부가 조금 거칠어져서 파티 장소에 들어갈 때 머리와 화장을 최소한으로 하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급 호텔 직원 중 절반 정도가 짝을 이루어서 나도 수잔을 옆에 데리고 당당하게 행동했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 야, 내가 이상해 보이는데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그렇지 않다고 말했는데 그 사람은 조금 미루어 보이더니 스미스와 그의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톰, 제 아내 올리비아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올리비아는 전직 모델이어서 청중 중 그 누구보다 더 아름답고 몸매도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수잔을 소개하려고 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올리비아. 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사람은 제 아내예요. 스미스가 제 말을 가로막고 말을 시작했어요. 아, 이런 톰의 어머니인가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해서 직원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주위에 모였습니다. 아니, 내 아내 수잔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조용해지면서 다음 아내를 말한 사람은 올리비아였습니다. 당신 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아름다운 얼굴이 일그러지고 못생긴 스미스는 그녀의 말을 따르는 것처럼 말했어요. 모두가 옳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옅은 화장에 헝클어진 머리를 한 내 엄마야? 파티에 앵무새를 데려와서 눈에 띄고 싶었니? 톰 수잔은 얼굴을 가렸어. 우리를 바라보는 다른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던 고집불통이 싫었어. 엄마 울어 출구까지 데려가는 게 어때요? 부인 불편할 텐데 나가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그만해. 더 비꼬는 말하면 내 소중한 아내라고 했어. 내 상사나 상사의 아내도 용납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면 스미스 부부는 여전히 웃으면서 아기를 품고 말했지. 이런 그는 당신을 용서하고 싶지 않다고요. 자기야. 당신이 용서해도 그게 큰 힘이 되어 뒷받침할 사람이 없던 그때 한 중년 남자가 군중 속을 뚫고 우리 앞으로 나왔다. 그 남자는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수잔은 그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았다. 그 남자와 그녀의 눈이 커졌는데 나는 아직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번에 여자 목소리를 들었을 때 실례합니다. 그 남자가 수잔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나서 우리 앞에 나온 여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수잔이군요. 정말 중년 남자 수잔과 수잔을 닮은 여자 서로 어깨를 껴안고 울었어요.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그저 지켜보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회장님과 부인이 울고 나서 떨리는 스미스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잔이 저를 그들에게 소개하는 동안 이 사람은 내 남편 탐입니다. 그는 정말 멋진 사람이고 그녀는 저에게 두 사람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여자는 내 위 여동생입니다. 이 사람은 그녀의 남편입니다. 위렴입니다. 후속 설명에 따르면 이 여자는 수잔의 나이가 많습니다. 여동생과 그녀의 이름은 소피아입니다. 사실 이 의료기기 제조 회사는 쌍둥이 할아버지가 설립했습니다. 수잔은 그녀 세대의 여자 쌍둥이가 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사위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중년 남자 윌리엄 회사의 사장 얼굴도 모르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어요. 사장은 소피아 집에서 초기부터 잠재적인 사위 취급을 받았고 수잔의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았어요. 그들은 서로 사랑했지만 만약 그녀가 거기 있었다면 그녀의 여동생이 그 행복을 그녀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는 의사 면허를 받자마자 집을 떠났고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윌리엄과 소피아는 결혼하여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가족 사업이고 그들은 수잔이 집에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잔의 경우 세 사람은 항상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행복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만 훌륭한 파트너를 찾은 것은 멋진 일입니다. 이렇게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소피아는 너무 기뻐서 똑같은 몸짓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잔도 기뻐서 울었고 대통령도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톰즈 계속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잔 나는 그에게 감사를 표했고 대통령은 스미스 부부를 노려보며 스미스가 내 소중한 동서에게 많은 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 아내도 예쁜 것 같은데 예의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스미스는 움츠러들었지만 올리비어는 여전히 좌절감에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녀는 매우 의지가 강한 아내였을 것입니다. 그런 늙은 여자를 보면 그녀가 그의 어머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중지 요청을 무시하고 그녀는 계속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말하는 여자는 예쁜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한데 아름다운 여자가 제일 중요하니까 아무리 대통령 부인이라 해도 소피아보다 낫지. 당연히 내가 낫지. 수잔 그녀가 어떤 대우를 받고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올리비아는 인생에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좋은 어른으로 성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아름다운 외모, 불편함이 없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오늘은 먹을 음식도 마실 물도 없고 공부할 곳도 없는 아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간과 돈을 쓰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가장 아름다운 인간은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미래가 보여도 웃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인 것처럼 즐기는 사람 많으면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사람, 중요한 것도 물려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고른 아내는 그런 사람이니까 소피아가 아름답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아직도 말을 하고 있었지. 자기야, 넌 항상 말했지.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야. 대통령이 내 남편을 가능한 한 빨리 이사로 만들어라. 거기 임원석의 친척들도 있어. 그녀의 말을 듣고 스미스는 마침내 얼굴을 가리고 웅크렸다. 아버지 성으로 사장 딸인 줄도 모르고 일하고 있던 엠마가 사장한테 내 생각만이 아니라 부서 전체의 의견인데 스미스 매니저가 부서를 많이 괴롭힌다고 녹음한 적 있음. 나 자신이니까 나중에 들어봐. 아빠 매니저 자리도 힘이 없나 봐. 그때 올리비아가 악마의 모습으로 비명을 질렀나 봐. 어린 소녀가 끼어드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런 말을 듣는 아버지, 도 아버지다. 내 남편이 그 사람이다. 차기 회장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엠마가 차분한 얼굴로 앞에 서서 당신 남편이 내가 어리다고 늘 괜히 왈가왈부한다며 그 외에도 성희롱을 당한 젊은 여직원들이 많다는 것도 녹취해 두었습니다. 이번에는 들어보시라고. 올리비아는 아무 말도 못하고 매니저를 망가진 표정으로 바라보며 너무 많은 사실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던 나 역시 즐거웠던 클래식 음악만이 울려 퍼졌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장을 지나던 수잔이 먼저 올리비아에게 다가가 차분한 말투로 커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스미스 씨도 당신을 많이 아껴주네요. 당신도 많이 걱정했지요. 남편한테 얘기를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더군요. 자주 얘기하고 빨리 화해하세요. 저한테 못된 말을 많이 했는데도 저를 용서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서 천사 같았어요. 그녀는 누구보다 화를 잘 내는 그녀의 친절함 덕분에 차분함이 점차 행사장으로 돌아왔다. 관중 중 몇몇이 그녀 곁으로 다가와서 당신이 대통령 부인과 꼭 닮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쳐다봤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죄송합니다. 다른 직원들은 스미스가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고 자기 부서에서 태평한 것처럼 칭찬하도록 강요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올리비아도 남편에게 말한 것이 좀 태평한 것 같아요. 제가 당신에게 너무 많은 말을 했나요? 방금 말했어요. 내 말을 들어주기 때문이야. 미안해. 미워하지 말아줘. 프로젝트 속에서도 올리비아의 에너지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순수한 에너지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다. 내일 먹을 음식이 부족해. 괜찮을 것 같아. 집안돈, 외모 등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잃더라도 나는 여전히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래야만 한다. 아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내 덕분에 우리는 파티의 어색함을 극복하고 아내의 남은 체류 기간을 파티가 끝난 후 무사히 기념일 축하 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짧은 여행을 가는데 취소합니다. 남은 여생을 윌리엄, 소피아와 함께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유난히 실망감을 표현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기대가 되었어요. 기분이 좋았지만 아마도 그럴 거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보다 너를 더 만나고 싶어. 솔직히 나도 여행이 너무 기대됐지만 우리는 앞으로 함께 오래 살 거야. 그들을 위해 며칠을 포기할 시간은 충분해.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그녀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어. 그녀의 행복을 가져다 주겠다는 약속. 그녀의 행복은 결국 나의 행복입니다. 수전은 나에게 많은 감사를 표했고 위령과 소피아와 함께 남은 시간을 즐겼습니다. 나는 여러 번 초대를 받았지만 정규 직원으로서 사장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점차 나는 그녀가 분쟁 지역으로 돌아온 후 언젠가 그들과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서는 약간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먼저 스미스가 갑자기 국경 없는 의사회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이전 무지를 지적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본 후 에머는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전에게서 영감을 받아 의료 경력을 추구하기 위해 대학으로 돌아가십시오. 나는 그곳에 내 동생인 수전처럼 멋진 여성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회사도 괜찮을 것입니다.